안녕하세요. 여수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오광석입니다. 이번에는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농사 짓던 땅을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등지게 되면 재산 정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노령연금도 안 나오니 미리 농사짓던 땅의 소유권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힘 닿는 날까지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노령연금도 타면서 쉬엄쉬엄 농사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신 거죠. 과연 이런 경우에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은 부모님의 농지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물려받는다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는데 증여는 어떤 식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이라는 과정을 통해 소유권을 물려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농지법에 기초하여 검토해 봐야 합니다. 농지 소유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농지는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되게 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여야 되고요.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 명령 및 처분 시까지 강제 이행금, 공시가격의 2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농지법 제7조를 보겠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2번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이후 이농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8년 이상입니다. 이때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 사망은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사항 제23조 제1항 7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환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항을 특례 조항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인 거죠.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7조의 2에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다음 각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고 1번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사항안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금지된다. 제9조에 따른 농지의 우탁 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우탁 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금지된다.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금지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이것 또한 금지된다. 자,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을 한번 우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7조 농지 소유 상한에 의해서 보면은요, 농지 소유의 상속 취득은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취득하는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사람이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소유 면적은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 가능하고요. 상속에 의해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에서 취득을 하더라도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는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농지증 필요 없다 라고 하고요. 만약에 1만 제곱미터 초과한 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소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상속자가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소유 면적 제한은 없고, 상속자가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농지증은 필요 없으나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 가능하고 1만 제곱미터 초과분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야만 소유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을 보면은요, 증여 농지 취득은 일단 우선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됩니다. 농지를 증여하는 것은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만 허용 가능하다. 농지법상 소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만 허용 가능하고, 이때 증여할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증여받은 농지를 위탁 임대 행위를 했다면은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고요.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겠다는 거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의 개별 공시가격에 따른 토지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증여,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증여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보면은요,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해서 5억 원 이하는 20%, 그리고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이런 식으로 해서 10%에서 50%까지 구분되어 누진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 상속 증여의 취득세를 보면은요, 농용지 취득 등록세는 2.56%고요. 과세 시가 표준 기준입니다. 증여에 의한 건 4%입니다. 상속 증여세를 보면은 상속은 시가 기준 배우자는 5억 포함해서 10억까지 기본 공제 가능하고요. 상속 전체 재산 기준으로 배우자 5억 포함해서 10억까지는 기본 공제 가능하다. 증여는 시가 기준 배우자는 6억,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만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하고, 이것은 증여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상속은 불필요하고요. 증여는 필요합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 체험 농업 계획서를 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준비 서류는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날이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필요하고요. 외국 국적자라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는 증여계약서고 증여자와 수중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증여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요. 거래별 매매, 상속, 증여 각각 취득 세율을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면요, 매매할 경우에 농지 취득 세율은 농지 원부가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농지 원부가 없으면은 3.4%의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농지 원부가 있으면은 1.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의 경우 농지 취득세는 농지 원부가 없다고 하면은 2.56%, 농지 원부가 있으면은 1.18% 적용되고요.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세율은 농지 원부가 없다고 하면은 4%, 있으면은 1.9%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재촌 작용한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해서 양도한다고 하면은 재촌 작용 여부 관계없이 1년에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감면해 줍니다.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인이 1년 이상 작용 후 매매 양도할 경우에도 1년에 1억 원 감면해 줍니다. 양도소득세가 1억 원 나온다고 하면은 1억 원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상속일로부터 재촌 작용 여부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8년 이상 재촌 작용하지 않은 농지를 상속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상속인의 재촌 작용 기간 플러스 피상속인의 재촌 작용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감면해 줍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 재촌 작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봐주겠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피상속인의 재촌 작용 여부로 사업용 토지를 판단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8년 이상 재촌 작용한 농지를 증여받았고 차후에 이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8년 이상 재촌 작용하고 양도하는 경우 1년에 1억 원 감면해 주겠다. 증여일로부터 재촌 작용 여부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8년 이상 재촌 작용하지 않은 농지를 증여받았을 때 증여일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촌 작용 여부로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농지 증여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농지 증여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무상계약이고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증여 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부담부 증여라고 있는데 이는 대출금의 변제 부담을 수증자에게 떠넘기면서 농지를 증여할 경우 대출 부담액은 매매로 보게 됩니다. 매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 등기를 보면은요, 유의할 사항은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작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감면 여부에 관하여는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증여 등기 필요 서류는요, 증여 계약서 검인 받아야 되고요,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권리증, 등기필 정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타 자격증명, 경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증여 취득세 신고 납부 및 납부 확인서, 수증자가 영농자녀 등 감면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감면 가능한데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하여야만 감면해 줍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할인하고요. 매입 영수증 구비해야 되고요. 등기신청 수수료 수입인지를 납부하고 영수증 구비해야 됩니다. 농지 증여에 따른 농지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여자가 자격농민이고
증여하는 농지가 증여 직전 증여자가 3년 이상 작용한 농지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영농자녀라면은 5년에 1억 원의 범위에서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받았던, 상속을 받았던 농지를 도시에 살고 있는 자식이 직접 농사 지을 수 없다면 농지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해야 되는데요. 부친이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증여받은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인가? 라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증여받은 농지의 개인 간 임대차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증여 농지의 기본 요건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여야 되고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증여로 농지를 취득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아 놓고서 증여를 받았으면서 개인에게 임대차를 놓는다는 것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라고 해석됩니다. 농지는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차, 사용대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사항입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에 하는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해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자, 부친이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증여받은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이고 농지법 위반이라고 했죠. 이 위반이지만 가능한 방법은 있지 않을까? 다시 법조항을 하나 살펴보면은요. 법 23조에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라고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각 호에 해당되는 요거는 임대차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법 제6조 제2항 5호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즉 농지 소유 제한은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차, 사용대차 할 수 있다. 법 제24조의 이 임대차 기간,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고요. 법 제26조 보면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8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던 사람이 이농한 경우는 임대차가 가능한데, 임대차 하면은 3년 또는 5년 하여야 되고, 이 5년, 3년 또는 5년 임대차 한 것을 양수한 사람은 이것을 그대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요. 부모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후에 그 후에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임대차 계약한 후에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자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농업 경영을 영위하지 않는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도 계속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후에 자식이 임대차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부모가
임대차 계약한 후에 자식에게 증여한다면은 이 증여한 것을 그대로 인정받아서 자녀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농지의 상속 증여에 대한 브리핑은 신기동 신기 3거리에 위치한 쉼터부동산 사무소 김한태 공인중개사님이 감수 규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동산 상담은 투자 상담은 유료이고요. 예약제로만 진행합니다. 현업 공인중개사 업무 특성상 중개 업무 이외에 전화 상담 불가하고요. 방문 상담만 가능합니다. 전속 중개 의뢰 시 납부한 상담료는 중개 보수료에서 공제해 드리겠습니다. 오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부동산의 구입에서부터 개발 행위, 건축 설계, 안전한 시공까지 일괄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협력업체와 함께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수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여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오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